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4대 보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유튜브 판도라 격리실무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대행 교육,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회계 처리 방법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 노무에서 이제 에듀파에서 찍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일부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판도라님, 4대 보험료이 안 맞아요. 환급이 돼서 그런데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환급, 추징 이런 걸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환급을 하거나 추징을 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아니면 또 어떤 경우 있죠? 우리 1년에 한 번 뭐 하죠? 1년에 한 번씩 보수총액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보수총액을 신고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4대 보험료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징하거나 환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환급보다는 추징이 많겠죠. 이럴 경우에는. 왜냐하면 급여는 매일 인상되니까. 매일은 아니고 매해 거의 인상되니까. 근데 이제 퇴사할 때는 우리가 덜 걷었다가 주는 경우 있죠. 그래서 추징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걷어서 환급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요.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환급이나 추징이 없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에는 환급이나 추징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4대 보험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국민연금은 안 올랐죠? 그래서 근로자분, 회사분 50대 50해서 4.5%, 4.5%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근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50대 50이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3.49%, 회사분도 3.49%,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어떻죠, 여러분? 12.27로 올랐어요. 여러분들 제가 4대 보험 정리한 거는요, 연결해 놓을게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근로자분도 0.9, 근데 제가 요거를 잘못했네요. 실업급여는 0.9, 0.9로 똑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안직능이라고 하죠.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 요거는 여러분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알지겠지만 업종별로 상이하고, 또 어떻죠? 회사별로 상이하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산재보험 안 올렸고, 고용안전, 고안직능 안 올랐고, 고용보험 중에 실업급여 올랐고, 국민연금 안 올랐고, 건강보험 올랐습니다. 오른 것만 체크해 볼까요? 건강보험, 실업급여. 여기는 고용보험이죠. 이렇게 올랐어요, 여러분. 자, 이제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자, 여러분, 4대 보험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분계를 할 때는 우리가 이게 4대 보험 할 때는 3번의 분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3번의 분계가 필요해요. 어떤 거로 필요할까요? 처음에는 급여를 지급할 때, 두 번째는 입주민한테 부과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납부할 때, 이렇게 분계가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급여가 요때 간다. 말일날 아니고 10일이나 5일날 간다 그러면은 먼저 월말 입주민 분계 시에 요때 예수금이랑 이런 것도 분계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용은 그달 해줘야 되니까. 요거는 일반적으로 25일에서 30일 말일 사이에 줬을 때, 그리고 이 월말은 그 말일 기준, 그리고 이 길은 다음 달 11일 기준입니다. 여러분 왜 요거는 뭐 급여 지급할 때니까 알겠고, 왜 월말 입주민 부과 시에 분계를 할까요? 관리비라는 거는 그달 발생한 분에 대해서 그달 비용으로 처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주분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을 잡아놓게 되는 거죠.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국민건강 고용까지는 여러분 모두
예수금으로 잡아놓죠. 직원분은 예수금으로 잡아놓습니다. 산재보험료는요. No. 왜 넣을까요? 직원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 지급 시에는 분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월말에 우리 사업주분 있잖아요. 이거는 비용 처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주분 반에 대해서는 또 비용 처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로 해놓을까요? 복리후생비 대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 비용으로 해놓죠. 그렇죠, 여러분. 미지급 비용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예수금은 미리 걷어놓는 돈이고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대 미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 복리후생비 대 미지급금이에요. 복리후생비 안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들어있죠. 자, 납부할 때는 돈을 모아 납부해야 되겠죠. 예수금하고 미지급금을 모았죠. 차변에. 그리고 예금으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예금으로 나갔습니다. 자, 국민건강고용까지는 예수금, 미지급금 대 대변에 예금, 예수금, 미지급금 대 예금 이런데 산재는 예수금이 없기 때문에 미지급금 대 예금 이렇게 분개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뒤에 한번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 금액은 이제 고지서 금액이 24만 6,4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반 50%씩 하죠. 이거 곱하기 50% 나누기 2분의 1 하니까 12만 3,200원, 12만 3,200원. 직원분도 12만 3,200원, 사업주도 12만 3,200원입니다. 근데 여기 대부분 이메일 고지서를 하면은 100원인가 200원인가 여러분 할인되지 않나요? 이 할인액은 보통 어디서 뺄까요, 여러분? 사업주분에서 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직원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한 명 한 명 금액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급여할 때 한 명 한 명 급여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100원을 빼기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인액 자체를 그냥 사업주분에서 빼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즉 직원분 하실 때는 개인별 금액을 확인 후에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두루누리 있잖아요, 여러분. 두루누리 우리 220만 원 이하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80%, 90% 그리고 기존에 했던 분은 30% 뭐 이런 식으로 할인해 주죠. 그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할 때는 여러분 국민연금은 원래 환급해요, 안 해요? 환급 안 하죠. 자기들이 막 알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편했는데 두루누리 같은 경우는 환급을 해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루누리 환급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죠. 건강보험료 역시 50대 50이고요.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건강보험료하고 장기 요양보험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도 89만 3,520원 중에서 나누기 2 해서 곱하기 50%씩 해서 446760, 44676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 개인별 금액 나오죠? 개인별 금액 확인 후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역시 퇴사 시에 퇴직 정산하셔야 됩니다. 두루누리가 되는 거는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아닙니다. 자, 고용보험료가 17만 3,450원인데 여러분 예수금이 직원분하고 사업주분 중에 사업주분이 더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급여는 50%씩 똑같이 내지만 고환직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만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는 0.9인데 제가 0.8이라고 적혀졌네요. 실업급여 0.9, 그다음 이거는 직원이랑 사업주 반반씩 내고요. 고환직능은 0.2%에서 전체 사업주가 내게 됩니다. 이건 역시 개인별 금액 확인 후 입력하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이거 1년에 한 번씩 우리 보수총액 신고할 때만 퇴직 정산을 해줬는데요. 요즘은 고용이랑 산재 다 퇴사 시 퇴직 정산 해줍니다. 3번 자동이체 할인 금액은 개별 금액 확인 후에 차감 후에 부과합니다. 보통 자동이체 할인 금액이라고 해서 뭐 250원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금액도 그 차감 후에 부과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건 역시 고용보험료에서 빼주기 고용보험료 직원분에서 빼주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분에서 빼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누가 내죠? 사업주가 내죠. 그래서 전체 사업주한테만 갖고요. 자동이체 할인 금액 차감 후에 부과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250원 빠지면 제가 이 뒤에서는 이것까지는 안 했는데요. 116, 170 빼기 250원 하면 얼마죠? 115, 920만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과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부과하실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부과를 할 때는 각각 낼 놈이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져가야 될 놈이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퇴사자 할인액이 나왔는데 퇴사자 대부분 이제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퇴사자분이 나왔는데 그거를 재직자에서 뺍니다. 그래서 틀리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잊지 말자. 낼 놈이 내고 받을 놈이 받고, 그리고 할인할 때는 그 할인 요금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별 요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주 쪽에서 빼는 게 맞더라.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를 뭐 나눠가지고 직원분한테 빼셔도 되겠지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동이체나 아니면은 이메일 같은 거 할인할 때는 그런 부분은 그냥 사업주 쪽에서 빼고 부과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250원이 할인이 돼가지고요. 고지서가 아까 이거 뺐으니까 얼마였죠? 잠깐만요. 115920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될 것은 116170일까요? 1115,920일까요?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11592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부과를 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아무것도 없이 할인되는 거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116170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거나 자동이체로 고지서를 받아서 할인이 된다면 그 금액을 빼고 실제로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전표 처리 우리 이거 한번 지급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건강 고용 산재가 있는데 고지서 금액이 있고요. 직원분은 반반, 국민하고 건강은 반반, 고용은 0.9, 0.9, 그리고 나머지 0.2%는 우리 사업주분, 산재보험료는 전부 다 사업주분이 납부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급여 지급할 때는 급여 대 재수당 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그 지급 비용을 발생을 차변에 시키고요. 대변에는 실제로 우리가 돈 줘야 될 거를 합니다. 근데 돈 줘야 될 거를 우리가 예수금이라는 돈을 모아놨다가 지급해야 되는 예수금이라는 금액을 빼고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재예금은 실질적으로 예수금 항목을 뺀 금액을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합니다. 예수금은 국민, 건강, 고용, 각근, 주민세 이게 포함이 돼 있죠. 그거는 아까 말한 여기 위에 있는 그 금액대로 했어요. 국민연금은 123,200원, 건강보험료는 44760원, 6,760원, 고용보험료는 직원분이니까 72,620원.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산재보험료는 누가 낸다? 사업주가 낸다. 그 대신 우리 직원분이 내는 거는 갑근 주민세는 100% 낸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놨습니다. 자, 이제 급여를 계산을 했으면 말일전표를 할 거예요. 아까 전에 말일전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복리후생비 대 비용을 미리 발생을 시켜서 다음에 납부할 거예요.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이렇게 납부를 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계정 과목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아 돈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네요. 급여 중에 뭐가 없을까요? 예수금 계정인 갑근세, 주민세는 없네요. 그죠? 자, 이렇게 예쁘게 딱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납부. 그죠, 여러분? 납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처럼 모아 내야 되는데 예수금과 미지급금을 모아 내야 되겠죠. 예수금과 미지급금을 모은 돈은 꼭 우리가 납부하는 돈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수금, 국민연금 예수금 대 미지급금, 건강보험료 예수금 대 건강보험료 미지급금, 고용보험료 예수금 대 고용보험료 미지급금,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100% 미지급금, 그 다음에 갑근주민세 예수금 해서 보통은 10일날이 은행 업무일이 아니면 은행 업무일인 날에 하죠.
10일 이후에. 그래서 돈을 납부하는 거는 재금 짠짠짠짠 해서 금액은 786,960원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는 왜 어렵지 않을까요? 뭐 그냥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어렵다고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차감액이나 환급액이 있는 경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은 여러분 환급이 되거나 추징이 돼도 자기들이 알아서 그 안에서 계산하잖아요. 딱 하나만 추징되거나 환급돼요. 뭐가 환급될까요? 두루누리 사업은 요거는 두루누리 이름이 정확히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두루누리 사업 잠깐만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요즘 명확히 맨날 명칭이 기억이 안 나요. 자,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명칭을 두루누리 지원금이네요. 두루누리 지원금 요거는 이제 환급 해주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는 환급되기도 하고 추가 징수되기도 하죠. 고용보험료 역시 환급되기도 하고 추가 징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산재는 어차피 그 고용주가 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다 적지 않았어요. 자, 봅시다. 자, 이거는 국민연금 환급이에요. 국민연금 환급은 어떤 것만 된다고요? 두루누리 지원금. 요거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한 게 있거든요. 요거는 두루누리 지원금 할 때 요거는 연결해 놓겠습니다. 자, 볼까요? 국민연금이 이제 환급되면 두루누리 환급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원래 금액은 246,400원인데 이 중에 2만원이 환급됐어요, 여러분. 4만원이 총 환급이 됐죠. 그러면 실제로 납부해야 될 돈은 206,600원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 뭐라 그랬죠? 요거를 재직자에서 빼주는 거죠. 그걸 해서 실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이거 없애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잠깐만요. 이걸 없애면 제가 글씨를 못 써요. 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급여를 지급할 때는 여러분 8월 급여인데 요 환급액은 누구 거예요? 퇴사자 거죠. 퇴사자 건데 우리 재직자분에서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재직자 거면은 재직자에서 빼주면 되지만 이건 퇴사자 거기 때문에 급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 한 명 한 명 개별 금액인 123,200원을 전체적으로 걷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4만원은 누구 거? 퇴사자 거. 요거는 국민연금 123,200원은 누구 거? 재직자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직자들한테는 급여에서 예수금을 123,200원을 걷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복리후생비 말을전폐에 걷을 거예요. 근데 금액이 2만원이 빠진 금액이 됐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직원분 아니고 사업주 거는 사업주가 주고 받고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퇴사자도 없고 재직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하고 부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3,200원에서 2만원을 뺀 환급액 2만원을 뺀 103,300원. 요거 2만원은 직원 거고 요거 2만원은 사업주 거잖아요. 그래서 요 사업주 걸 뺀 103,300원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을 납부를 할 거예요. 4대 보험을 납부를 할 때 예수금 내가 거둔 123,200원을 다 넣으면 우리 8월 국민연금 납부하는 금액이 더 초과되겠죠.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누구 돈이에요? 그거는 퇴사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걷어놓은 예수금 중에서 실제로 우리는 200원을 걷었지만 그중에 납부할 돈은 100원이고 100원은 우리 퇴사하시는 분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을 123,200원을 걷었지만 123,200원을 걷었지만 그중에 우리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금으로 해서 우리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하고요. 이 중에 일부는
우리 실제로 받으셔야 될 퇴사자한테 환급을 하는데 계정 과목이 뭐냐? 미리 걷어놓은 돈이니까 예수금으로 한다. 그리고 돈을 납부할 때는 재예금으로 한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급여를 지급할 때는 재직자 거니까 100% 다 걷어놓는다. 말을 전표할 때는 할인된 금액을 차감하고 걷는다. 4대 보험 납부할 때는 우리가 걷어놓은 예수금 중에 일부를 납부를 하고 일부는 실제로 환급을 해준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요. 이제 건강보험료 환급액이에요. 제가 추징액하고 환급액 두 가지를 했는데요. 건강보험료 89만 3,520원인데 반으로 하면 44만 6,760원이죠. 44만 6,760원 똑같아요. 그 중에 이제 8만 원이 환급이 됐어요. 그 중에 직원분이 4만 원, 사업주분이 4만 원인데 이 4만 원 역시 퇴사자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고지액은 81만 3,520원이 나왔습니다. 자, 81만 3,520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납부한. 실제로 납부했을 때 갔죠? 그런데 걷는 거는 얼마를 걷어야 된다? 전체에다 44만 6천 원 다 걷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44만 6천 원을 다 걷어야 될까요, 여러분? 응? 왜 그럴까요? 이분들 거를 이 빼줄 돈은 누구를 원래 빼줄 돈이라고요? 퇴사자 빼줄 거잖아요. 재직자 거 아니잖아요. 재직자에서 빼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실제로 나왔던 금액인 44만 6,760원으로 금액을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말을 전표를 할 때는 그럼 아까랑 똑같네요. 말을 전표를 할 때는 여기 44만 6천 원이 아니라 4만 원이 빠진 금액. 왜냐면은 우리 사업주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직자나 퇴사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걸 뺀 40만 6,760원을 모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4대 보험을 납부를 할 때는 우리가 81만 3,520원만 납부할 거잖아요. 차감액, 실질 금액. 이것만 납부할 거기 때문에 예수금 모아놓은 것과 미지급금 모아놓은 것 중에 40만 6,760원, 40만 6,760원만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금 44만 6,760원 중에 40만 6,760원 빼고 나머지 4만 원 있죠. 이거는 누굴 준다? 퇴사자한테 직접 환급해 준다. 재예금에서. 요거는 앞에 있는 둘은 우리 사업장하고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환급. 추징하는 걸 좀 볼게요. 그 전에는 돈을 돌려줬는데 이번에는 더 거둘 거예요, 여러분. 더 거둘 때는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89만 3,520원이고요. 원래는 44만 6,760원, 사업주분 44만 6,760원이 돼야 되는데 환급이 됐어요. 그래서 추징이 됐어요. 제가 이걸 고쳐야겠네요. 추징이 됐어요. 그래서 8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낼 놈이 냈고 받을 놈이 받아야 돼요. 그죠? 여기서 낼 놈은 누구예요? 퇴사자죠. 그렇기 때문에 요 퇴사자한테 돈을 환급해서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건강보험료 재직자 거에 이거를 더 많이 부과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되겠죠. 하지만 사업주분은 여러분 어때요? 얘는 재직자 퇴사자 구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본인이 더 많이 걷어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지급할 때는요. 급여에 우리가 한 명 한 명 개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걷어야 될 돈 재직자분 44만 6,760원만 거둔 거예요. 근데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빼거나 더하거나 요 안에서 하기 때문에 48만 6,760원, 4만 원 더한 금액을 넣습니다. 복리후생비 대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놓죠. 자, 한 가지 늘 잊지 마셔야 될 거. 받을 놈과 낼 놈을 정확히 구별하자. 4대 보험을 납부를 하는데 여러분 요거가 두 가지라고 제가 썼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금하고 가지급금 이렇게 두 가지를 썼죠. 요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금은 이미 내가 걷어놓은 거니까
그리고 미지급금도 내가 걷어놓은 거니까. 근데 내 아들 돈을 보니까 97만 3,520원이에요. 이거 실제로 고지할 돈, 고지 금액이. 그러면 돈이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왜냐하면 내가 걷어놓은 게 덜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퇴사자한테 내가 미리 받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재예금 대 예수금으로 미리 받아놨겠죠? 그래서 여기도 예수금 대 재예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10일 날 돈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퇴사자께서 돈을 4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쓴 겁니다. 가짜로 지급했어요 라고 해서 혹은 미수금 쓸 수 있어요. 가짜로 지급했어요, 가지급금 혹은 미수금. 즉 예수금은 내가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에 퇴사자가 먼저 돈을 내셨을 때 그때는 재예금 대 예수금. 대신에 퇴사자가 나중에 줬어요. 나중에 줄 때는 가지급금 대 예수금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가지급금을 잡아놓는다 이거죠. 혹은 미수금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퇴사자가 실제로 나중에 돈을 냈을 때 그때 재예금 대 가지급금을 잡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건강보험료를 환급할 때는 어차피 그분한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직원들, 재직자들한테 걷어놓은 돈으로 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예수금을 더 많이 걷었다가 그걸로 나눠줬어요. 근데 추징을 할 때는 받아야 될 대상자가 내가 퇴사자잖아요. 그죠? 퇴사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퇴사자가 말을 잘 들어서 먼저 주는 경우가 있고 퇴사자가 말을 안 들어서 나중에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퇴사자가 먼저 돈을 줬을 때는 재예금 대 예수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금으로 납부를 하는 거고요. 이 퇴사자가 돈을 나중에 줬다. 그럼 먼저 가지급금으로 돈을 납부를 하고 추후에 퇴사자가 돈을 줬을 때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4대 보험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셔가지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이걸 보시고 좀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낼 놈이 내야 되고 받을 놈이 받아야 된다. 재직자랑 퇴사자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되고 가능하면 그리고 할인 요금이나 이런 거가 있으면 명확하게 할인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정할 댓글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판도라 격리실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세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듀파에서 강의를 찍어야 되는데 계속 너무 바빠서 미뤄지고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본부장 에듀파 드림잡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 예수금 업무 대행 해드리고 예수금 엑셀도 판매하고 있어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구매 혹은 업무 대행 요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